네, 안녕하세요. 나디오가 강나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처 다녀온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가져볼 건데요. 붓다 선언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선언들에 대한 어떤 소개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신 도대체 자율 보시는 얼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저의 약간의 의견을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네 군데인데, 근데 이 네 곳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쉽게 내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센터는 되게 많겠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색해서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네 군데를 다 가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단마 코리아예요. 전주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마 코리아 요의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코스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일정도 나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야지 오바킨 스승의 전통에 따라 고엔카 선생님이 가르치는 윗바사나 명상. 여기는 이제 고엔카 선생님의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행처마다 이 라인이 조금씩, 그래서 구루의 라인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구루가 조금씩 다르다. 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 단마 코리아가 되게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쉽게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신청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여기 단마 코리아도요, 이 미얀마 스님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명상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 일정을 한번 볼까요? 코스가 쭉 단기 코스, 뭐 10일 코스 이렇게 있네요. 어머, 세상에 9월 달인데 접수 종료. 그러니까요, 이게 금방금방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짧은 코스도 있고 긴 코스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단마 코리아도 자율보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요 단마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요 호두 마을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호두 마을은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행 일정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음, 여기 우 소다나 사야도 요 스님과 우 담마간다 스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마하시 사야도라고 하는 구루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의 스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요 담마간다 스님이 이분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통역 같은 걸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 호두 마을은 가는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호두마을 운영 지침에 보시면 비용은 원칙적으로 1일 3만 원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며칠 전에 호두마을을 검색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분명히 어디서 1일 4만 원이다. 4만 원으로 바뀐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어떤 이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호두마을 지금 현재 4만 원입니다. 근데 이 4만 원이 어떤 4만 원이냐면 1박에 4만 원이 아니라 그냥 1일에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월 1일 갔다가 2일 날 오잖아요. 그러면 1, 2 해서 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일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는 3만 원일 때 다녀왔었는데, 여기 4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블로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일 4만 원으로 측정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은 전화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자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제가 오늘 아주 길게 얘기할 붓다 선언입니다. 붓다 선언은 제가 6번이나 다녀왔어요. 물론 갈 때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긴 하지만, 어머, 여기 눈 쌓인 도설 선방이 너무 예쁘네요. 사진을 왜 이제 자세히 보게 됩니다. 보면은 붓다 선언이 유일하게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붓다 선언은 따로 사이트가 없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요 붓다 선언도 사실 자율보시예요. 자율보시인데 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저한테 이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DM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요 얼마를 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붓다 선언은 조금 있다가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처는요, 제타와나 선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타와나 선언은 이 스님이 일묵 스님이세요. 일묵 스님이 계시는 곳이고, 유튜브에 되게 법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 붓다 선언도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그 선원장 스님의 법문이나 뭐 이런, 아나빠나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일묵 스님도, 말씀하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이곳을 알게 됐고요. 이것도 저는 수행을 하러 가본 적은 없어요.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춘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떤 수행 철학이보다는, 이렇게 사부 대중이 다 같이 모여서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좀 더 잘 모일 수 있게 하려고 서울에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러 가려면 춘천에 있는 곳이고요. 이 수행을 하려면 온라인 자해 수행, 온라인 중도 수행이 있고, 가서 하는 거는 초심자 수행이 첫 번째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2박 3일의 과정이고, 입방비가 14만 원이래요. 초심자 수행이 왜 첫 번째냐면 제가 집중 수행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집중 수행이 초심자 수행이나 온라인 자해 수행 이게 앞에 걸 뭐라도 하나 한 분들에 한해서 입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집중 수행 할 때는 7박 8일인가 봐요, 여기는. 그래서 7박 8일에 전체 입방이 21만 원이에요. 그럼 약간 3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부분 입방 시 3만 원, 1일 3만 원에 1박에 3만 원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따와나는 그죠? 여기는 1박 3만 원이구나. 방사가 임의로 배정한대요. 2인 1실도 있고, 대중방도 또 따로 있나 봐요. 원래 이런 수행처의 방은 제가 1인 1실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대중방도 따로 있나 보다. 제가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중방도 있다. 여기 배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호두마을이나 붓다선원은 1인 1실이에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곳은 있었는데, 원래는 1인 1실로 운영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1인 1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 네 군데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하기에는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붓다 선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곳을 다니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블로그를 보면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조금 기억을 되짚으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제 블로그고요. 제가 붓다 선언을 다녀와서 뭔가
되게 이렇게 정보성 글을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방법과 오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첫 번째가 제가 유일하게, 어, 그 기차를 타고 갔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붓다선원 이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가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KTX를 tas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김천 구미에서 내립니다. 저는 이때 김천 구미역이 있는지를 처음 안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왜 기차를 탔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버스 타면 3시간 반 걸리거든요. 3시간 반에서 또 이 버스 타고 가고 또 뭘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기차가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짐도 많이 쌌네요. 자, 이게 뭐냐면 그때가 코비드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에 요거를 제가 키트로 검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김천 구미역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 바로 앞에 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 탈 때 김천 터미널 가요? 제가 물어보고 탔던 것 같아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버스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천 시외 버스 정류장에 내립니다. 여기가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었어요. 진짜, 여기 영화 촬영장 아닌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좀 헤맸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기에도 제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검색을 막 엄청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는 6번 홈이 대덕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쭉 보고, 물론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대덕이라고 안 써 있어가지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블로그에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은 요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가려고 막 찾았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던, 근데 기억이 거의 잘 안 나네요. 첫 번째 트립은. 그 버스를 타고 그랬더니 대덕이 나왔고, 대덕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냐.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덕에서는 얄짤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콜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붓다 선언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기사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나? 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 붓다 선언 사이트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3,000원이에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가 붓다 선언에 써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15분 정도 이 택시를 타고 가면 되고, 요거는 카드 안 된다고 하셔서 현금으로 냈어요. 여기가, 현인의 콜밴을 탑승합니다. 써있는데, 현인의 콜밴 아니고, 대덕 콜밴이라고 바뀌었다고 제가 써놨네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들어갔다. 간편한 방법은 KTX 타고 갈 거면 김천 구미역에서 콜밴을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택시비가 이제 4만 5천 원이다. 그래서 4만 5천 원이다. 이제 그 기사님한테 하면 4만 5천 원에 간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KTX 값과 이 4만 5천 원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다음에 버스 타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배는 6만 원 한다고 막 그때 그 기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고생스러워도 버스를 타야겠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트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왔냐? 보면은, 이 붓다 선언에서 그 아래까지 픽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차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픽업 차량을 타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1시간마다 픽업 차량이 있어요. 왜냐면 이 거창 터미널로 가는 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 타임 때 탈 거다 이러면 그 좀 전에 좀 전에 붓다 선언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타고 이제 거창 터미널에 내리면 돼요. 아, 이때에 정말 꿀팁이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꿀팁이에요. 자, 가서 이렇게 오전 공양하고 점심 공양하고 이렇게 막 즐기다가 난 저녁 때쯤 도착해야지 해서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저녁에 도착한다고 쳐서 뭐 한 4시나 이때쯤 버스 타야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버스를 한 4시쯤에, 4시 타임에 이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조금만 늦잖아요. 제가 이때 점심 공양까지 하고, 그래서 버스를 좀 오후 늦게 타고 서울에 갔거든요. 네,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원래는 3시간 반이 걸려야 되는데, 서울 이제 진입할 때 거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무조건 일찍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시면 서울 다 와서 굉장히 밀릴 수도 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이 거창 터미널에서 김천 구미역으로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게 KTX 타고 가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은 대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간편하게 짧은 시간으로 가려면 돈을 많이 써서 택시 타고 이동을 하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는 게 가장 낫다. 택시 탈 거 아니면 고속버스가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첫 번째, 깨알 이 사진은 찍어야겠죠? 요때가 코시국이라 마스크 쓰고 있고요. 요 신나가지고 어떻게 찍을까? 옛날 사진 보니까 또 새롭네요. 처음에 집중 수행으로 가가지고, 열흘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진하게, 수행을 하고, 아, 이런 거였나? 뭐, 이런 걸 느끼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쓴 건데요. 이 두 번째 방문이 2022년도네요. 되게 이때 첫 번째 갔다 와서 제가 뭔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몇 달 안 지나서 두 번째를 가게 됩니다. 자, 두둥,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은 요런 코스로 가면 가장 좋더라 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집이 사당이라 가지고 남부 터미널을 이용하고요. 그 첫 차, 7시 반 차를 늘 탑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반 만에 거창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 터미널에서 어떠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오산이라는 곳에 내려야 하거든요. 오산에 내리면 픽업을 와주세요. 그 선원에서 픽업을 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오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딱 타고, 저 지금 오산행 버스 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픽업을 와주세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저 내일, 입제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내일 입방하는 날인데, 문자 보내면 픽업 가능한가요? 이렇게 저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나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닐 테다. 너무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버스 타고 가겠다 결심했고, 이때는 어떻게 수련했는지 저도 잠깐 보면, 이땐 선원장 스님을 잠깐만 뵀었나 봐요. 이때는 인터뷰를 못 했나 봅니다. 이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트립은 버스를 타고 가서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는 못 했지만. 그래서 이게 옛날이라서 뭐가 또 다르냐면, 지금은 도솔 선방에서만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바람일당에서 좌선을 했었어요. 이거는 아마 요즘에 가는 분들은 바람일당을 들어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밥 먹는 곳 바로 앞에 바람일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2층이 원래
거기가 수행하고 법문 듣고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올라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도솔선방이 처음으로 오픈됐을 때 이렇게 딱 가봤던 사람. 아, 도솔선방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진에, 여기 도솔선방 사진을 제가 이때도 찍었네요. 뭐가 이때는 부지런히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왔나 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방문기인데요. 세 번째 때 제가 완전히 이게 이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딱 갔던 이 루트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저는 버스를 예약할 때 항상 3번 자리를 예약합니다. 요 들어오는 자리. 왜냐면 앞이 되게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고, 되게 편해요. 예, 가끔씩 음료수 놓는 이게 이 홀더가 없어가지고 고생할 땐 있는데 뭔가 전 3번 자리 뻥 뚫려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3번 자리를 예약해서 가고 입제 날 딱 7시 반에 출발해서 똑같은 루트죠. 가서 오산에서 내려서 픽업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도착하면 이제 저녁 예불부터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쭉 거기에 나와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영상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일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토요일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있는 날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문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법문 들으려고, 이게 찾아다니나 봅니다. 저는 법문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면은 되게 이렇게 거기 스케줄에 딱딱 되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그 붓다 선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오전에 108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8배를 못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천천히 한 남들 108배 할 때 저는 한 30번 했나? 그렇게 진짜 천천히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108배도 꼭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쉬어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하고 뒤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시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핸드폰을 가면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핸드폰 맡기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람 시계도 안 되고 그냥 시계 손목 시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지? 그랬는데 방마다 이 시계가 자명종 시계가 다 있더라. 제가 너무 제 이 짧은 생각에 너무 이렇게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목탁을 쳐주세요. 그래서 그 목탁 소리 듣고 일어나도 되고요. 여기 이 시계가 방마다 다 있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가지고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뭔가 볼 일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시계가 없어 본 적도 있고, 손목 시계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있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팁인데, 손목 시계는요, 여러분 꼭 무소음 손목 시계를 차고 가세요. 이게 명상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 초침 소리가 진짜 엄청 크게 들려요. 내 귀에 엄청 크게 들려. 근데 내 귀에 들리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초침 소리가 옆 사람한테도 들릴까 봐 제가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소음 손목 시계를 사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솔손방 앞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때는 공덕행을 뭔가 제가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덕행 가면은 보통 설거지를 많이 했거든요. 들어가서. 그래서 이때는 설거지도 하고 이 바닥 청소까지 뭔가 엄청 다 뒤집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 끝나니까 스님께서 여기 잼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제가 어떤 스케줄로 하냐면 그 거창역에 10시 40분 버스를 예매해 놔요. 이 남부 터미널 도착하는 버스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9시 때에 그 밑에 그 거창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9시 좀 한 10분 전에 8시 50분쯤에 그 붓다 선언에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9시 때 그 버스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픽업 부탁드립니다 하면 한 8시 50분? 뭐 55분. 왜냐면 아래 9시 10분에 그 버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10분까지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8시 한 넉넉 잡고 내려가는데 한 10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분이나 8시 55분쯤에 여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15분이야 20분 아니고, 9시 10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분에 그 거창 버스 터미널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도착해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버스 타면 돼요. 이게 좀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앉아서 있다가 갑니다. 도착해서 너무 바쁘지 않게 움직이는 걸 저는 좋아해서 요 코스로 갑니다. 그러면 3시간 반 만에 서울 도착해요. 그래서 이 루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공양은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점심 공양은 못 하고 오전 공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공덕행을 빼주시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씻고 방 청소하면 딱 돼. 방 청소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한 3, 40분 찍고 그래서 저의 루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모든 일정이 끝나고 시간이 딱 맞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처음에 가면 집중 수행 기간에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이 그 집중 수행에 맞게 돌아가고 집중 수행 때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면 뭔가 어색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중 수행 아닌 시간에 가면은 되게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나 그곳을 너무 잘 아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처음 가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착착착착 알아서 무언가를 하는데 나만 어리버리하면 뭔가 그 현타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처음 가실 때는 꼭 열흘의 코스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도 좀 짧았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일주일째 그 적응이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3일에 수행이 되게 잘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째는 막 제가 명상을 그래도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몸도 아프고 막 미치겠고 막 이거를 7일 내내 겪다가 7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딱 수행이 잘 됐어요. 처음 갔을 때. 근데 매번 가니까 그 적응 기간들이 조금씩 짧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원장 스님이 하시는 말씀, 100일 와 있어라. 100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원장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이번 생에 100일 정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일 수행을 하고, 뭐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도, 그 100일의 수행을 한 그 씨앗 때문에 다음 생애에서도 이런 걸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도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갔다 와서 난 여기서 평생 수행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니까 다른데 어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곳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번째 방문기인데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4번째 방문기. 이거를 제가 정말, 이거는 약간 각 잡고 정보성 글을 제가 정리해서 쓴 거거든요. 버스표 예매부터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바뀐 게 있다면 이게 제가 이때 갔을 때는 내릴 때 카드를 찍었거든요. 처음 딱 탈 때 찍으니까 찍지 말라고 하시고 내릴 때 찍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갔을 때는 이렇게 탈 때 우리 서울에서 버스 타는 것처럼 그래 똑같더라고요. 내릴 때도 딱 찍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하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써놨고, 집으로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정표도 제가 찍어서 올려놨네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랑 제가 보니까. 가면은 이 파일을 주시거든요. 요게 다 있어요. 도착하면 다 주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도착해서 요런 건 안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됩니다. 뭐 건물 안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짐 쌀 때의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준비물이 써 있는데 뭘 챙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손목시계. 아까 말씀드린 무소음 손목시계를 꼭 지참하셨으면 좋겠고, 필기 도구 및 노트 이게 뭐지? 이 법문을 들을 때는 필기를 해도 되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일기를 써요. 수행 일지처럼 작은 노트랑 필기 도구를 챙겨갑니다. 텀블러는 필수예요. 그래서 가급적 좀 큰 텀블러를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 왜냐면은 거의 식당에 정수기가 있고 하거든요. 물론 거기 나오는 모든 물은 이 지하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식당에서 물을 받아 마셔요. 식당에서만 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큰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고 이제 그걸로 하루 종일 마시거나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급하면 그냥 화장실에 나오는 물도,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막 마시고 했어요.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닐봉지를 조금 챙겨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봉지가 있거든요. 같이 쓰는? 근데 이제 처음에 막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비닐봉지 가져가시면 화장실에 놓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방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챙기셔도 괜찮고, 휴지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티슈랑 요거를 좀 챙겨가요. 물티슈를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챙겨가는 건 옷걸이입니다. 왜 다이소에 되게 얇은 철제로 된 옷걸이 있잖아요. 그 몇 개 들은 거지? 5개인가? 6개인가? 1,000원짜리 옷걸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 항상 갈 때 그 옷걸이를 챙겨가서 올 때는 그곳에 두고 옵니다. 옷걸이는 많을수록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있는 분 쓰시라고 저는 옷걸이를 냅두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옷걸이는 빨래 말릴 때도 좋고요. 옷 걸 때도 좋고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걸이를 저는 따로 챙겨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배정받은 방에 옷걸이가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를 항상 사가지고 간다는 거. 그리고 운동화 포함 슬리퍼를 따로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해요. 슬리퍼만 신고 가기에는 또 좀 그래요. 그래서 운동화도 항상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덕행 할 때 내가 밭일을 하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2개를 챙겨가요. 운동화를 신고 슬리퍼를 챙겨가고, 그 선원에서는 거의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만 이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안 신고 들어갑니다. 저는 양말을 신으면 도저히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건 좀 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예의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신는 거거든요. 인도는 반대예요. 인도는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는 뭘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도 체질인가 봐요. 저는 맨발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뭐지? 그냥 마음은 굉장히 부처님을 존경하고요. 하지만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간다. 근데 그렇다고 막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 다이소에서 산 이 손목시계를 차고 갔는데 이게 초침 소리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벅지 밑에 깔고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 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새로운 시계를 사느라고 무소음 시계를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여러분 무소음 시계 사세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하고, 요 보라색, 요 옷걸이를 보면, 이번에 갈 때는 하얀색밖에 없어가지고, 다이소에 하얀색 옷걸이를 샀었는데, 한동안 제가 보라색 옷걸이를 많이 사가지고 갔거든요. 요 보라색 옷걸이를 보시면 제 생각 한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 공존당이라고 여기가 수행자분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 1, 2, 3층이 다 숙소고요. 2층은 스님들이 쓰시는 방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2층도 비우나?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층도 써보고 3층도 써봤거든요. 3층은 공용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씻고 화장실 갈 때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1층은 각 방에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방안 사진, 이 1층이에요. 여기 옷장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요렇게 침대를 이불을 깔거든요. 혼자 지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죠. 다 괜찮았는데 저한테 가장 불편한 건 뭐냐면 요 드라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말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 머리를 못 말리니까 저는 머리를 감아야 어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까지 감고 이제 아침 예불을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젖은 머리에 이거를 그냥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머리 두피에 비듬이 엄청 생긴 거예요. 제가 충격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새벽에는 그냥 양치, 뭐 혹은 세수만 하고 그냥 가세요. 머리 안 감아도 됩니다. 뭐 거기서 막 냄새 날 일도 크게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안 감고, 점심 공양 있죠. 오후 불식. 점심 때,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 식사를 하면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아요. 11시 20분이 점심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2시쯤 끝나서, 한 2시 정도까지는 그때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이제 그때 씻고 정리하고 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저는 그 앞에서 바람에 막 말리거나 해가 뜨면 그 막 이렇게 걸으면서 머리를 계속 말려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요렇게 만져주면 뭔가 두피는 잘 마릅니다. 한 30분 정도? 3, 40분 정도 있으면. 저는 그 시간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려요. 그러니까 딱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트를 너무 추천합니다. 점심 공양 끝나고 씻고 머리를 감으세요. 그래서 자연 바람에 막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머리를 이렇게 털듯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말라요.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들고 아니면 태양 아래 있으면 좀 선크림 바르고 있으면 머리 되게 금방 말라요. 제 나름대로의 꿀팁이었습니다. 선원에, 요 비석에 앞에 붓다 선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입구에 뒤에 보면 요런 글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뒤에 글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봄이었나 봐요. 이때 몇 월에 갔지? 이제 벚꽃이 너무 멋들어지게 핀 거예요. 언제 갔나? 4월에 갔네요. 4월이나 3월쯤에 제가 갔나 봅니다. 너무너무 벚꽃이 멋졌다. 이땐 되게 후기를 꼼꼼하게 썼네요, 제가. 이때도 작정하고 썼나 보다. 이때 가니까 확실히 이렇게 봄에 가니까 너무 날이 좋네요. 하늘 봐요.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제가 아까 그 루트 말씀드렸죠. 새벽 오전 공양하고 씻고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선원 약간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고 할 때 이제 그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 수행처 가 있을 때는 막 핸드폰을 막 이렇게 맨날 보진 않습니다.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핸드폰을 한 자리에 두시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가면 너무 스님들도 너무 좋고 이게 밥도 너무 맛있고 진짜 밥보다 더 제 느낌에 밥보다 더 맛있는 요거트랑 빵이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이곳을. 이때는 5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한
달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겨울마다 인도도 가고 막 이러니까 시간을 또 되게 많이 빼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는 8일 다녀왔었고, 수행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이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질문도 했는데, 와, 이게 작년이거든요. 올해 제가 다녀와서 돌아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작년에 내가 뭐에 쓰였는지 엄청 무지하게, 어리석음에 완전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너무 수행이 잘 안 되고 잡다한 생각이 망상이죠. 망상이 계속 올라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들은 법문 중에서 저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불교에도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진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다. 문질 많이 하면 이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이곳에 태어난다 이러면 굉장히 고생할 것이다. 이걸 알게 됐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뭔가 조금씩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방에 팍 변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종로서에 있는 고양인들 이번에 갔을 때 이 아이는 못 봤어요. 하얀 아이가 있거든요. 그 하얀 아이는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그래서 막 곳곳에, 막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소임자만 먹이를 줍니다.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글이에요. 앞에 제가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도착하면 바로 오산에 안 가고, 거창역에 도착해서 거기 좀 걸어 나가서 항상 이 밥을 먹고 들어가요. 어, 왜냐면, 이 도착하자마자 오산역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 점심 공양이랑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픽업하러 와주시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점심 시간이 끝나고 제가 도착하고 싶어가지고, 요 루트로 가요. 이 도착하면 한 11시 인가 7시 반에 타니까요. 10시 반, 11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좀 걸어가서 요 해장국 집에 가서 항상 해장국을 먹고 들어갑니다. 해장국 이렇게 먹고 이거 맛있어요. 네, 저는 설렁탕과 해장국 중에서 늘 고민하는데 두 개 다 먹어봤는데 해장국이 훨씬 나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만 가냐? 문 연 데가 없어요.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데 중에서. 안 그럼 굉장히 멀리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식당은 여기밖에 없었다. 너무 슬펐다. 그래서 저는 해장국을 먹고 가고요. 제가 원래 항상 들르는 커피집이 있는데, 이번 해에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는 해장국집 그 옆에 골목에 이 카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지르며, 카페 들어가서 이 라떼와, 베이글도 하나 시켰어요. 이게 다 전부 다 베이글이거든요. 베이글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소금 베이글을 시켰는데 이거예요. 이때는 막 해장국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못 먹고 그대로 싸들고 가방 안에 넣고 왔어요. 저녁에 그 베이글이 있는지를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가방에 쑤셔 넣은 이 베이글을. 그래서 첫날 도착했을 때 그 베이글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방 안에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거창역에 내리면 이거 오산행 버스 타는 시간표예요. 보면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죠. 그래서 오산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요거 중에서 타면 돼요. 더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땐 4시 반까지, 4시인가? 4시 반까지 도착을 하시면 되니까 마지막에 3시 반차 정도까지 타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방이죠.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진짜 더울 줄 알고 맘먹고 갔었는데, 이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죠. 그래서, 광주인가? 광주 쪽에 막 난리 나고 뭐 이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여기 경북에 있었죠.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엄청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해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전 좌선할 때 이렇게 막 담요도 없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날씨가 엄청 맑진 않았어요. 여기가 도솔 선방 내부인데요. 이렇게 있고 층고가 엄청 높고 저는 여길 너무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내 집보다 편안한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붓다 선원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예요. 도솔 선방이라는 이 선방이 저는 수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서 시간만 나면 그냥 가서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명상하고 막 이 주위를 걸어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수행이 저절로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가면 방석을 요런 방식으로 깔면 돼요. 요 방석 하나, 위에 깔개 하나 가지고 오시고, 여기 작은 방석도 여기 하나 깔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독송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들어가서 오른쪽 옆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서 놓으시면 그 예불 드릴 때 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펼쳐서 같이 읽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법문집이라고 해야 되나? 독송집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조금 그래서 저는 담요나 아니면 이 작은 방석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 깔고 그 위에 놔요. 그냥 막 바닥에 굴러댕기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자리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깔면 돼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여기 남녀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깔면 됩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 뒤쪽에 앉는데, 근데 요 이제 바로 옆에 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상할 때 방해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자리가 편해서 깔기는 합니다. 대충 눈치 보고 깔면 돼요. 그래서 이상한 데 깔고 있으면 스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껏 깔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돌 의자가 있어요. 저는 항상 밥 먹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믹스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아니, 그 수행처에 왜 이렇게 믹스 커피가 맛있는 겁니까? 진짜 믹스 커피 보시해야 돼요, 거기는 믹스 커피는 제가 다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잔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아침 공양 끝나고, 점심 공양 끝나고,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 여기 앉아서 보면서 그냥 멍 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하러 가요. 이번에도 너무 수행을 잘했고요. 그냥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방문기를 첫 번째부터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다녀온 요거를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차율보시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걸 왜 고민하시는지 제가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갈 때, 제일 처음은 호두마을을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는 1일 3만 원이라는 게 주어졌었어요. 근데 자율보시라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안 잡혀서 전 어떻게 계산했냐면, 호두마을과 똑같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호두마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똑같이 내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냥 저는 측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시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따와나 선언도 가격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초심자 수행인데 2박 3일에 14만 원이에요. 처음에 뭘 하면 뭔가 더 많이 내나 봐요. 그죠?
이거는 거의 1박에 거의 5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이니까. 근데 뭐 이거는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다음에 집중 수행도 이게 기본. 왜 예전에 호두마을도 3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일 3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약간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찾아보시면 상시 수행할 때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있으면 1박에 2만 5천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나 봐요. 뭐 한 3개월 있다 이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달 이내면 1박에 3만 원이다. 제따와나 선언은 요렇게 된다. 금액이. 요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호두 마을인데 예전엔 3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일 4만 원이다. 4만 원. 뭔가 여기 언저리에서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라면 그렇게 내면 다른 곳도 이렇게 받으니까 비슷한 곳이니까 그렇게 내면 좀 내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제가 결론을 한번 내어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그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자율 보시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1일 3만 원에서 측정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열흘 수행 간다? 그럼 3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냥. 처음 가는 분들은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러면 30만 원 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러셨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조금 다운 시켜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거는 붙다서는 가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공덕행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돈도 내고 공덕행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도 덜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내서 내가 만약에 조금밖에 못 냈어요. 근데 거길 갔다 왔어. 그래서 뭔가 좋았으면 갔다 와서 보시해도 됩니다. 보시할 것은 엄청 많아요. 공양 보시를 해도 되고요. 밥 먹는 거에 대한 보시를 해도 되고, 뭐, 붓다 숲 가꾸기라고 해서 이렇게 땅 사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보시도 있고요. 보시할 것도 되게 많아요. 모든 이런 수행처들은 보시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녀와서 보시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형편으로 내되 경제 활동을 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일 3만 원? 호두마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자율보신데 가는데 열흘에 30만 원은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오만 생각이 처음에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인색하구나라는 걸 저는 조금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은 적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몇 살 때지? 23살이었나? 졸업하고 왔을 때니까. 그때 삼각김밥이 처음 나왔었을 때였어요. 제가 그 삼각김밥 포스터가 편의점 붙어져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당시 아마 700원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삼각김밥이 나왔을 때. 근데 너무 배고파 삼각김밥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700원이 없어서 못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있으면 제가 굉장히 되게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 까르마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보시를 했어요. 더. 공양 보시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요, 다녀와서 또 공양 보시를 했습니다. 보시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지 나의 이 인색함의 까르마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자기 마음 가는 만큼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수행처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이거 하나예요. 거기 왜 가느냐.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불편할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편할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도 복잡하고 좀 한 며칠 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 그곳은 수행하러 가는 곳입니다. 놀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행의 마인드로, 수행자의 마인드로 딱 가게 되면, 그곳에 계신 경험이 아주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떠들었네요.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